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텔레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이미 뭐 경기 침체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미 경기 침체입니다. 시장은. 지금 차트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의 주봉 차트예요. 근데 검정색 시그널 보이시죠? 이 검정색 시그널은 딱 봐도 어때요? 언제 뜹니까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자 2000년 초반부터 뜨고 2008년도 뜨고 2020년도에 뜨죠. 자 이게 언제예요? 바로 경기 침체. 2000년 초반에 IT 버블 이후의 경기 침체, 주식시장 폭락하면서 주요 자산들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되게 어려워졌던 시기죠. 원래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누가 힘들어요? 개미들이 힘들죠. 그죠? 개미들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식계좌의 잔고가 박살나면, 손실 많이 나면은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투자 심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맞죠? 야, 다들 이렇게 하죠? 이제 긴축재정 좀 해야겠다. 투자로 손실을 많이 봤으니, 이제 긴축재정 좀 하자. 아껴 쓰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 매출이 줄어들죠. 그죠? 네. 이제 우리 가까운 거리는 차 타지 말고 걸어 다니자. 자전거 타고 다니자. 기름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최근에 크루드 오일 막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수준인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게도 어려워지고, 가게가 어려워지면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게 맞다. 그죠? 자, 아무튼 08년도 금융위기, 코로나. 저는 08년 금융위기부터 겪어봤어요. 네. 저는 이때부터 주식 전문가를 했었기 때문에 딱 그때부터 겪어봤어요. 너무 잘 알죠. 코로나는 뭐 다들 겪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이에요. 경제지표상으로는 아직 경제 침체가 아니에요. 네. 경제지표상으로는 경제 침체가 아닙니다. 뭐 지난주에 파월의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경제지표는 아직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직 아닌 게 맞는데, 지금 시장은 경제 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예. 결국 확률대로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 결국 확률대로 과거에 패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에 결국 그 패턴대로 가네요. 장단기 금리차. 그죠, 여러분? 자, 이거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자, 요거 역전 이후에 정상화되는 과정. 자, 요거 프레드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프레드 차트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 네,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 건데, 화면을 좀 넓게 10년 맥스로 해보자.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네.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죠?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역전이 됐다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뭐가 왔어요? 경기 침체가 다 찾아왔었다 이 말이야.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작년에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드디어 역전됐다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경제지표가 사실 작년까지 너무나 좋았었죠. 그죠, 여러분들? 심지어 작년에는 저기 어디에요? 기억이 안 나니 왜? 미국의 그게 누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경기 침체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비율이 네, 뭐 10%도 안 됐어요. 10%도. 오히려 이제 뭐 노랜딩, 소프트 랜딩, 노랜딩이다, 소프트 랜딩이다, 뭐 이런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 뭐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작년에. 그죠? 경제가 너무 막 좋다 보니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4.5%라는 엄청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이런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잘 버텨주니까 야 이거 이대로면은 골디락스 되겠다. 중립금리가 높아졌다. 그 말은 뭐냐면 4.5가 딱 봐도 높은 금리인데 이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버틴다. 즉 이제 그 금리 수준 레벨이 경제가 이 고금리에도 이제 잘 버틸 정도로 성장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확 빠지고 있는 거죠. 확 나빠지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이 완전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뭐 트럼프 관세 우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트럼프를 뽑았던 지금 사람들은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의 계획대로 된 거죠. 트럼프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트럼프는 금리를 떨어뜨리고 싶어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걔가 원하던 대로 된 겁니다. 그쵸, 여러분? 4% 밑으로 떨어뜨리고 싶어 했었죠, 그죠? 왜냐면 리파이낸싱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채 재융자, 리파이낸싱 문제 때문에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부채가 약 7조 달러, 약 7조 달러에 달했는데, 그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 연도가 안 나오는구나. 연도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화면 때문에 안 나오죠. 자, 이렇게. 연도 나오죠? 여기 보죠. 보시면은 여기 연도. 확인되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 10년물 국채금리는 박살났어요.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미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원했던 게 4%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였었거든요. 트럼프가 원했던 게. 그래서 낮은 금리로 부채를 갱신을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금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시장에, 즉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보다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보다는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야, 미래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경기 침체가 온대. 야, 그래? 그럼 주식을 팔고 우리 국채를 사야겠네? 맞죠, 여러분들? 자,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다. 금리가 떨어졌다. 즉, 가격은 치솟았다. 가격이 왜 올라요? 수요가 몰리니까. 국채는 가격과 금리가 반비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사람들이 국채 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을 했고, 금리는 그만큼 급락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다. 맞죠? 딱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뭐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글로벌 전체 금융시장이 이 트럼프라는 한 인물에 의해서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완전 개폭락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 막대한 인물이다. 대단합니다, 정말 트럼프.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다? 지금 시장은 이미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화면 보시면은 이 검정색 시그널이 떴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 이건 경기 침체일 때만 뜹니다. 경기 침체일 때만 떠요.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제 지표상으로는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세로 인한 관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어떤 안 좋은 영향들, 미리 다 겁을 먹고, 미리 투자도 줄이고, 또 비용 통제도 들어가고, 가게들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미국의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축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그죠? 저축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 텔레그램으로 보여드렸었는데, 저축을 보시면은 제가 그때 올려드렸어요. 저축률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
자, 이거 보시면, 네. 얼마 전에 텔레그램 올려드렸던 자료예요.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네. 2025년도 들어가지고 저축률이 급등을 하고 있다. 맞죠, 여러분? 왜 저축을 많이 하겠습니까? 미래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리고 소비. 이 실질 소비 지출. 이거 MOM 전월 대비인데 갑자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근데 거기에도 물가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네.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저축률은 올라가고 있고. 그쵸, 여러분? 네. 그리고 실질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질 가처분 소득은 보시면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이미.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부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보조금, 보조금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조금들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증가율이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만 봐도 아, 상황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쵸, 여러분?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관세로 인해 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지사. 수입 물가가 올라가.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원재료 값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원재료가 올라가면은 판매 가격도 올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단 미국 정부에서 소비자 전가 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전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경제도 안 좋은데 거기다 물건 가격을 올려요? 그러면 매출이 급감할 게 뻔하거든요. 그잖아요. 뭐 품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네,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진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웬만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네, 하이엔드 그런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지낸데 가격 정책을 유지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가격을 쉽게 못 올린다. 네, 못 올린다. 안 팔릴 테니까. 명품들은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지만 웬만한 것들은 가격을 쉽게 못 올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뻔하죠. 네. 근데 이런 경기 침체에서는 명품들 시장도 분명히 타격을 아마 받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원재료 값이 올라갔는데 매출 둔화를 고려해서 우려해서 가격을 못 올린다. 그럼 결국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죠.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 비용 통제에 들어갑니다.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바로 정리해고가 있겠죠. 정리해고. 직원들 자르는 거예요. 불필요하다 판단되거나 혹은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정리해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가계소득은 더 떨어지겠죠. 그죠? 가계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출 여력이 그만큼 또 소비 여력이 그만큼 또 줄어들 테니까 결국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악순환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네. 기업들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투자 같은 거 해요? 못해요? 투자 못합니다. AI에 따른 뭐 데이터 센터 뭐 확장, 이전, 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를 이제 꺼리게 될 거예요. 경제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 네. 다들 쫄아서 겁을 먹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적 완화, 혹은 제로금리, 그죠?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돈을, 이때까지 과거의 경기 침체 때는 다 똑같았잖아요. 제로금리에다가 돈 풀기. 페드 입장에서는 무제한 국채 매입.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금리는 사실 지금 4.5%대에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여력은 있죠. 하지만 물가가 어때요? 최근 들어서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죠?
여기서 양적 완화를 하고 제로 금리로 가고 예를 들어서 무제한 국채 매입해가지고 막 시장에 돈 쏟아붓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아무래도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과거 코로나 때처럼 맞죠, 여러분들?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양적 완화 조치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경제가 워낙 침체된 분위기라면은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해도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당연히 일정 기간 좀 시차가 있을 겁니다. 시차를 두고 올라가긴 하겠죠, 그죠? 하지만 어찌됐건 페드가 원했던 2%의 물가 요거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지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페드도 파월도 아무튼 지금 이게 이 검정색 시그널 뜨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경기 침체를 보는구나.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되면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고 여기 우리나라 시장 시그널도 보시면은 이 검정색 시그널 보이시죠? 자,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이고 왜 안 돼. 자, 보세요.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존버 시그널 한번 보세요. 코스피도 지금 존버 시그널 뜬 상황이에요. 검정색 떴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은 이미 지난주에 떴어요. 이것도 웬만하면 잘 안 뜨는 건데, 보시면은, 폭락 구간에서만 뚝뚝뚝 뜨고 있잖아요. 폭락 구간에서만. 이렇게. 작년에도 한번 떴었었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직 본격적인 경기 침체 폭락은 안 났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 이 연두색까지, 이 연보라색까지 떴었거든요. 연보라색. 연보라색이 떴다라는 거는, 이거는 얘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빠졌구나. 연보라색 시그널은 잘 안 뜨는데, 얘도 거의 뭐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갈 적에만 뜹니다.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도 떴었었고, 2018년도 무역전쟁 때, 그죠? 미중 무역전쟁 때, 우리나라가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그죠? 그때도 떴었었고, 2018년도, 2019년도, 2년 동안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근데 이제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어. 근데 지금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우리 국내 증시도 이 뜰 때까지도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건 장담할 수 없긴 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아시겠지만은, 거의 2년 동안 올라간 게 없어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애들은 2023년도, 2024년도 특히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 우리는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등한 이후로 우리는 올라간 게 없다고. 다른 애들은 전국적으로 다 뛰어넘었어요. 팬데믹 당시에 경신했었던 그 신고가를 다 뛰어넘었다고. 근데 우리만 올라간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빠질까도 싶지만 실제로 과거에 어땠다? 코로나 때 보시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2018년도 이후에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도 다 신고가 갱신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미국, 유럽 다 신고가 났었어요. 우리만 계속 빠지고 있었다고. 근데 여기서 코로나 때 한 번 더 빠지잖아. 경험했잖아요, 그죠? 우리만 3단 하락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올라간 게 없어요, 이미. 다른 애들 다 신고가 날 적에 우리는 올라간 게 없어. 근데 여기서 지금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면은 저점도 충분히 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과열? 여러모로 최악인 상황이다. 지금 여러모로 최악인 상황이다. 맞죠?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글쎄요, 관세 관련해가지고 여러 나라들과 조율을 하겠지만 협상도 할 것이고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또 몇몇 국가들 분위기처럼 보복관세로 가고 서로서로 계속 관세 부과하고 관세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싸움으로 가게 되면 이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힘드네요. 그죠? 네. 아무튼 모두 리스크 과열?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